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 로고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로 인사드리는 동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계속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땅은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100배 정도 크지만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캐나다를 2번 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기본소득당이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없이는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미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 오르는 지역을 콕 집어서 핀셋 규제했더니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규제를 하면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그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살 때 개인보다 훨씬 대출을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임대주택자들이 주택을 엄청 사재기하면서 집값을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속 집값은 올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자자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급하게 7월 10일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체 제도 보완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완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드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것을 최대 12%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매기는 세금인데 이미 살 만큼 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70%까지 세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년 만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표준 94억 이상일 경우에 최고 세율 6%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딱 20명 정도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및 정치권에서 요즘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 부동산 대책 소진 안 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결국은 종부세 강화, 공급 확대라는 것으로 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집값을 현재와 비교할 때
올라가거나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70%가 넘습니다. 이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요, 자가 미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51.7%가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자가 미소유자들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분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례 없이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동산 불평등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가 넘은 상황에서 집이 너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재기하면서 집값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에는 일부 공감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도 한데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공급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공급은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이 부동산 불평등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빠르게 결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자신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량의 부동산 매물이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부동산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락시켜야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 대책의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대책은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라 함은 전체 실거래가의 60% 정도 되는 공시지가에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다주택일 경우에는 6억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정해지는 것이 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 3억 원 이하라는 표현은요, 실거래가로 12억 이상 정도 되는 집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을 12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으로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들이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 합산 토지분 이렇게 토지 용도별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같은 토지이대로 합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토지를 가진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 법인 등에는 다양한 부동산 세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본업에 충실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한 효과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종부세는 너무 복잡하고요. 면세 구간과 이 세제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기본소득당의 제안입니다. 대신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왜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매기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점점 오래될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등의 도시계획 등이 발표가 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애초에 토지에 의해서 건물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은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오른 이 토지의 가치를 토지 소유자만 독점하면서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은 불로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 보유세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하고요. 공시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토지 보유세를 나눠주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토지 보유세는 토지에만 과세하고요. 국세이고 용도별 차등 과세를 폐지합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정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고요. 비과세 감면 폐지하고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입니다. 왜 부동산 부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에 5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그리고 94억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20명 정도 되는 국민들에게 핀셋 증세를 해도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위, 부동산 부자 상위 1%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내 집값을 다시 높여줄 정권으로 바뀌길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위 1%가 저항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될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 토지 보유에 의한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은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토지 보유세,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토지보유세액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시가격의 1000분의 5, 그러니까 0.5%죠.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 최고 2%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세율을 2%로 정한 이유는요. 최고 세율 2%로 매년 50년 동안 토지 보유세를 내게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50년 정도면 성인 이후에 충분히 그 토지 소유에 대한 가치를 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를 최고 세율로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파트에는 어떻게 토지 보유세가 매겨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전체 토지에서 아파트 평수별 그리고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나는 얼마 기본소득을 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님이 최근 연구를 했습니다. 공시가격의 0.8% 정도의 토지 보유세를 걷게 되면 여기 30조 정도의 국토보유세를 거둘 수 있고요. 이 금액은 1인당 1년에 6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 제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애초에 이것보다 더 높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30조 정도를 걷게 되는 이 토지 보유세에서 실효세율을 더 높이게 되면 90조 정도의 토지 보유세를 거둘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1인당 지급 금액이 이 1년에 180만 원 정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쳐지는 토지 보유세가 다르고 나누는 기본소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보유세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토지에 매년 토지 보유세가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부동산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토지 보유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동산 가격에서 이 토지 보유세를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 보유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부동산을 매물로 많이 내놓게 되면 매물이 많아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보유세랑 기본소득을 연계한다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소개드린 강남훈 이사장님의 연구에 따르면 0.8%의 토지 보유세를 거두고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그 설계안에서는요. 전체 100%의 국민들 중에서 77%의 국민이 자기가 내는 토지 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많다라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번의 이사에 지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유가 재편될 수 있고요. 기업 등 경제 주체가 토지 투기를 하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토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효과입니다. 물론 토지 보유세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요. 이 토지 보유세 전후로 바꿔야 할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월세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다른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을 반납하거나 혹은 이 집을 처리할 때 토지 보유세를 내게 하는 정도의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기업을 처분할 때 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 납부유예 방안도 열심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정부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불평등한 토지 자원을 더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토지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토지 기본소득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고맙습니다.